오은자는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수십 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사연을 듣던 시간이 갑자기 멈췄다. 집은 조용했다. 시계 초침만 또렷했다. 무릎 수술을 앞두고 아들 윤호 집에 머물기로 했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다. 윤호는 장을 보며 냉장고를 채웠다. 며느리 미나는 부드러운 죽을 끓였다. 손자 하준이는 손을 잡고 방을 안내했다. 할머니 여기서 쉬세요. 하준이의 목소리는 맑았다. 오은자는 마음을 놓았다. 가족 겹치면 회복도 빠를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 둘째 주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저녁 식탁에 모두가 앉지 않았다. 미나는 퇴근이 늦었다. 하준이는 학원에서 늦게 들어왔다. 싱크대 앞에 설거지가 쌓였다. 오은자는 천천히 설거지를 했다. 물이 손등을 지나가며 식었다. 엄마, 오늘 회식 있어. 아마 늦을 거야. 윤호의 말끝이 급했다. 오은자는 괜찮다고 답했다. 말끝이 가볍게 흔들렸다. 셋째 주에는 눈치가 늘었다. 미나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오은자 귀에는 크게 박혔다. 오은자는 다음 날부터 냄비를 줄였다. 밥솥도 작은 것으로 바꿨다. 낮에는 텔레비전을 거의 켜지 않았다. 발소리도 조심했다. 본인 집이 아닌 곳에서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허리가 조금 더 굽었다. 어느 밤 부엌에서 미나의 통화가 들렸다. 엄마, 이번 주말엔 친구들 못 불러. 집 분위기가 예전이 아니야. 조용한 말이었다. 하지만 칼날처럼 얇았다. 오은자는 방문 앞에서 발을 멈췄다. 그 순간 오래전 상담 노트의 첫 문장이 떠올랐다. 사랑과 돌봄은 다르다. 함께 사는 일은 마음보다 생활이 먼저다. 오은자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서운함은 감춰라. 상처는 크지 않게 접어라.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문제는 회복 후 일상이었다. 오은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을 천천히 풀었다. 욕실 문턱을 넘을 때 신경을 곤두세웠다. 윤호 부부는 바빴다. 출근과 회식과 학원 스케줄이 가정의 시간을 쪼갰다. 오은자는 낮에 혼자 남는 시간이 길어졌다. 혼자서 넘어질까봐 두려웠다.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생각이 복잡해졌다. 오은자는 현실을 계산하기로 했다. 메모지에 세 항목을 적었다. 간병인 비용, 시설 이용료, 연금과 생활비. 예전 상담 현장에서 들었던 숫자가 떠올랐다. 하루 12시간만 간병을 쓰면 월 200만 원대가 든다. 연금은 일정하다. 저축은 많지 않다. 숫자들은 냉정했다. 종이는 얇았다. 시설도 알아봤다. 사진 속 복도는 깔끔했다. 방과 복도와 식당의 시간표는 칼로 잰 듯 일정했다. 오은자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마음속에서 미세한 거부감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정해둔 하루를 따라야 하는 생활. 그 생활이 몸은 편하게 할지 몰라도 마음을 좁게 만들 것 같았다. 저녁 식탁에서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가 간병을 조금 도와줄 수 있어. 미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오은자는 감사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 경계가 올라왔다. 오래전 만난 어르신의 말이 떠올랐다. 자식의 호의가 빚이 되는 순간이 있다. 그 빚은 갚을 수 없고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 다음 날 오은자는 계산표 아래에 세 항목을 적었다. 제3의 방법 찾기. 오은자는 지역 복지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작은 글자들이 눈에 박혔다. 방문형 돌봄 서비스, 식사 배달, 안전 확인, 임대형 노인 주택. 저녁에 윤호가 물었다. 엄마,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오은자는 솔직하게 답했다. 눈치가 힘들다. 윤호는 놀란 얼굴이었다. 오은자는 말을 이었다. 너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런데 생활은 생활이야. 나는 내 호흡을 잃고 있어. 다음 날 오전 오은자는 지팡이를 짚고 주민센터로 갔다.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번호표를 뽑았다. 기다리는 동안 게시판을 훑었다. 방문형 식사 지원, 안전 확인 전화, 어르신 임대 주택 모집 안내.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자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상담 창구에서 사회복지사 정민수가 인사를 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무릎이 완전히 낫지 않았고 간병 비용은 부담이 돼요. 오은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민수는 몇 가지 제도를 설명했다. 일정 소득 기준 아래의 임대주택, 방문 물리치료, 안전 확인, 생활지원사의 안부 방문.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해서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오은자는 메모를 했다. 임대료는 부담 가능했다. 집 내부는 무장의 설계였다. 문턱이 낮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있었다. 비상호출 버튼은 침대와 욕실에 있었다. 오은자는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생활을 그렸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실에서 천천히 걷는다. 저녁에는 이웃과 차를 마신다. 그림은 촉촉했다. 현실적이었다. 오후에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의 동선이 단순했다. 주방 싱크대는 낮았다. 작은 창으로 햇빛이 깊게 들어왔다. 오은자는 벽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다. 차갑지 않았다. 여기서라면 내 호흡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들자 어깨 근육이 조금 풀렸다. 집에 도착하니 윤호가 거실에 있었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왔어? 주민센터.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어. 윤호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엄마, 우리랑 상의도 없이? 상의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야. 오은자는 부드럽게 말했다. 고맙지. 그런데 도움에도 종류가 있어. 생활이 겹치면 마음이 어긋나기도 해. 나는 나대로 숨을 쉬고 싶어. 밤이 되자 오은자는 책상에 앉았다. 신청서를 반쯤 채웠다. 노트에 적었다. 내 공간을 선택한다. 필요한 도움만 요청한다. 가족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마음도 지킨다. 문장을 다 쓰고 펜을 내려놓자 손이 덜 떨렸다. 입주 첫날 아침 오은자는 작은 방에서 눈을 떴다. 창틀 위로 햇빛이 길게 누웠다. 새 집의 공기는 낯설고 가벼웠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걸어봤다. 문턱이 낮아 발이 걸리지 않았다. 욕실 손잡이를 잡아봤다. 손에 힘이 자연스럽게 실렸다. 오전에는 생활지원사 박소연이 왔다. 첫 방문이라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해요. 박소연은 비상벨 위치, 약 복용 시간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가장 불편한 시간대가 언제인가요? 저녁 시간대가 힘들어요. 무릎이 부어오르고 움직임이 둔해져요. 박소연은 일정표에 표시했다. 필요한 날에만 방문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고정과 변동이 함께 있는 체계였다. 오은자는 마음이 놓였다. 둘째 날 오은자는 근처 공원을 걸었다. 평상에 앉아 쉬는 동안 옆자리 할아버지 두 사람이 장기를 두었다. 말소리는 낮았다. 웃음은 짧았다. 관리사무소 앞에서 입주민 운동 프로그램 안내문을 봤다. 신청서를 받아왔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몸을 쓰고 싶었다. 셋째 날 오후 작은 사고가 있었다. 주방에서 물컵을 놓치며 바닥이 젖었다. 허리를 굽혀 닦다가 몸이 휘청거렸다. 비상벨이 눈에 들어왔다. 손이 떨렸지만 누르지 않았다. 벽을 짚고 천천히 앉았다. 잠시 후 박소연에게 전화를 걸어 바닥 매트를 추가로 깔기로 했다.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었다. 필요할 때 연결되는 끈이 있었다. 넷째 날 저녁 작은 부엌에서 미음을 끓였다. 숟가락을 들고 한 모금 떠먹는 순간 눈물이 잠깐 고였다. 맛의 문제는 아니었다. 조절할 수 있는 하루에 대한 감정이었다. 아무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고 불을 켜고 끄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 사소하지만 무너졌던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둘째 주부터는 루틴이 생겼다. 아침 스트레칭, 낮에 장보기, 오후 운동실에서 걷기, 저녁 독서. 박소연은 과하게 도와주지 않았다. 필요한 순간에만 손을 내밀었다. 도움의 모양은 과잉이 아니라 정확함이어야 했다. 한 달이 끝나는 날 오은자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안전, 건강, 관계, 비용, 감정. 항목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모양이 단순해서 좋았다. 입주 2달째 주말 윤호가 작은 화분을 들고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 윤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엄마, 집 좋다. 깨끗하고 밝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 집에서 엄마가 얼마나 불편했을지 잘 몰랐어. 윤호가 먼저 말했다. 오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잘못한 건 없다. 우리는 배우는 중이었어. 생활은 다 계획이 있어야 하더라. 우리도 규칙을 만들자. 월 한 번은 꼭 방문하고 연락은 주 이틀에 한 번. 엄마가 힘든 날은 바로 말하기. 윤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규칙은 서로를 지키는 장치다. 그렇게 하자. 오은자는 웃었다. 그날 저녁 지수도 다녀갔다. 작은 과일 바구니를 건넸다. 엄마가 선택을 잘했네. 솔직히 처음에는 섭섭했어. 엄마가 우리와 상의 없이 갑자기 결정한 것 같아서. 그런데 엄마 얼굴 보니까 이해가 돼. 지수는 이어서 말했다. 엄마도 서둘렀지. 다만 그때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 무너지기 전에 서둘러 붙들어야 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다음 날 윤호와 지수는 함께 와서 달력을 펼쳐 약속을 정리했다. 방문 주기와 병원 동행 날짜, 응급시 연락 순서. 엄마가 직접 관리하는 게 좋지. 필요하면 도와줄게. 윤호가 말했다. 오은자는 마음속에 작은 선을 그었다. 도움을 요청할 때를 본인이 정한다는 선. 그 선은 관계를 가볍게 했다. 시간이 흐르며 약속은 습관이 되었다. 윤호는 약속한 날에 맞춰왔다. 지수는 때때로 장보기 동행을 했다. 고마워. 그런데 다음번에는 조금만. 내 루틴이 있으니까. 경계는 단단했지만 날카롭지 않았다. 오은자는 본인에게도 규칙을 만들었다. 힘들어지기 전에 도움을 청한다. 무리해서 참지 않는다. 불만을 쌓아두지 않고 짧게 설명한다. 감정이 곪지 않았다. 갈등은 길어지지 않았다. 한 달 뒤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너희가 어릴 때 나는 늘 바빴다. 상담실과 현장을 오가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다. 오은자가 말했다. 엄마, 우리는 엄마를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어. 다만 의지가 의존으로 바뀌지 않도록 서로 잡아주자. 윤호가 말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시간은 느렸다. 헤어짐이 서글프지 않았다. 관계의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다. 입주 후 반년이 지났을 때 오은자는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변화를 점검하기로 한 날이었다. 무릎은 여전히 조심해야 했지만 계단 한 층은 문제없었다. 운동실 속도는 조금 빨라졌다. 밤에 깨는 횟수는 줄었다. 몸은 더디지만 분명히 나아졌다. 생활비는 계획대로 흘렀다. 남은 돈을 기금 통장에 옮겼다. 오은자는 숫자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숫자는 불안의 증거가 아니라 준비의 증거였다. 이웃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박명숙과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공원을 돌았다. 반찬 나눔 행사도 도왔다. 덕분에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도움을 주고받는 일은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자녀와의 관계도 안정되었다. 윤호는 약속한 주기에 맞춰 연락했다. 지수는 때때로 장보기 동행을 했다. 과거처럼 길게 머물며 어색한 시간을 채우지 않았다. 짧고 분명하게 안부를 나눴다. 가끔 흔들림도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뻐근했다. 그럴 때 오은자는 기록을 꺼냈다. 하루 운동 시간, 수면 시간, 감정 상태. 기록을 보면 불안이 줄었다. 숫자와 문장이 마음을 붙들어 주었다. 어느 날 도서관 글쓰기 모임에서 발표 순서가 돌아왔다. 오은자는 지난 반년을 한 장에 담았다. 제목은 내 숨의 길이를 다시 맞추는 중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사회자가 물었다. 눈치 대신 계획, 계획 대신 생활.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은자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지금의 나는 어떤가? 답은 길지 않았다.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 그 말이 가슴 안쪽에 놓였다. 저녁에 윤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다음 주에 같이 병원 갈까? 오은자는 괜찮다고 했다. 그
그 대신 다음 달 작은 공연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윤호는 바로 답했다. 좋다. 새로운 합의는 즐거움으로 이어졌다. 관계는 의무가 줄고 경험이 늘었다. 밤이 되어 오은자는 침대에 누웠다. 오늘의 세 줄을 적었다. 몸은 느리게 나아진다. 마음은 선택으로 단단해진다. 삶은 작은 조정의 반복이다. 펜을 내려놓자 어둠이 부드럽게 감쌌다. 이제 나는 내 자리에서 산다. 누구의 자리도 빼앗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루지 않고. 조용한 숨이 방 안을 채웠다. 여름이 깊어질 무렵 오은자는 작은 여행을 떠났다. 온천에 몸을 담그자 무릎의 긴장이 풀렸다. 물 위에 떠 있는 동안 오은자는 지난 날을 떠올렸다. 함께 살던 날의 숨막힘, 계산표 위의 숫자, 주민센터의 안내문, 첫날의 떨림, 지금의 호흡, 모든 장면이 선명했다. 잘했다. 늦지 않았다. 오은자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 침대맡에 새 노트를 놓았다. 표지에는 날짜를 적었다. 새로운 장의 시작. 첫 문장을 썼다. 나는 내 삶의 책임자다. 책임은 무겁지만 자유와 함께 온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은자는 창문을 조금 열어 빗소리를 들었다. 오늘도 괜찮다.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그 말은 약속이자 다짐이었다. 그리고 오은자는 잠들었다. 잠은 깊었다. 꿈은 조용했다.